안녕하세요. 라이드TV 이상재 홍지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모터사이클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서드파티군이죠. 블랙박스를 소개를 하려고 좀 나와봤는데요. 예전에도 저희가 파인드라이브라고 저희 블랙박스 광고주의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차를 놓고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얘는 차용이 아니라 모터사이클용입니다. 요즘에 모터사이클 쪽에도 블랙박스 많이 달죠? 그럼요. 모터사이클이야말로 안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한, 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부분이 있다 보니 거기다가 배달 라이더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운행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늘어났죠. 블랙박스의 중요성은 사실 이제 더 이상의 설명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 얘기를 조금 하자면, 모터사이클 관련해서 이 블랙박스 제품이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자동차 전문 그 블랙박스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유명한 업체들에서도 이제 조금씩 모터사이클용 제품을 내놓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좀 한계가. 그렇죠. 여러 가지 기록을 한다는 그런 시스템 자체는 같은데, 이게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약간 방수나 진동 그런 거에 대한 단계가 차보다는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제품이어야 돼서 개발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이노브라는 브랜드, 이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모터사이클용 블랙박스를 구입하려고 검색을 해보시거나 시장을 좀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노브야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도 수년 정도 된 상황이고, 꽤 오래됐어요. 그 사이에 다양한 블랙박스 제품군들을 선보여 오면서 이제 중저가형부터 약간 고급형까지 좀 다양한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대로 제품을 선택해서 장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제품들을 다수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정도 블랙박스에 대해 검색을 해보셨다면 이 이노브 브랜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또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서 신제품 두 모델이 있는데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락을 좀 해오셔서 저희가 오늘 두 모델, K5랑 K3라는 두 모델을 저희가 소개를 좀 하려고 스튜디오를 갖고 나왔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K3는 고급형 모델이고요, K5는 고급형 모델. 근데 내가 좀 보면서 놀랐던 게, 모터사이클용 블랙박스도 4K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모터사이클에도 4K 제품이 지원함으로써 그동안에 너무 어두워서 제대로 식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 분들 중에는 좀 내 주행 영상을 좀 더 높은 화질, 좋은 화질로 담아서 남기고 싶어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라면은 이런 4K 대응하는 이런 블랙박스를 장착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네. 사실 이게 고급형, 보급형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네네. 이 K3 모델 같은 경우에도 FHD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도 좀 사실 충분한 그런 퀄리티를 얻을 수 있는, 거기서 좀 더 나은 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쪽을 추천을 드리는 거죠. 얘는 뭘로 그러면 저장이 돼요? 이 제품과 이 제품이나 둘 다 마찬가지로 기본은 일단 그 TS, 타켓 단위 전송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전원이 끊기기 전까지의 상황이 모두 녹화가 되는, 다른 블랙박스에서도 이 TS 포맷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만 요 K5 같은 경우는 전송받은 휴대폰 기종에 따라서는 TS를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네. MP4 파일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단 박스를 열면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본체랑 카메라, 되게 패키징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설명서나 장착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노브 측에서는 설명을 저희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경험이 좀 많고 이게 사후 처리를 계속 해주실 수 있는 센터나 전문가분한테 장착을 맡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요거를 전원을 연결을 해야 블랙박스 작동을 할 텐데, 그 블랙박스 전원을 연결하는 포인트, 그 맞는 부분에 연결이 돼야지만 시동을 걸었을 때 작동이 되는 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그래서 센터에 가시는 걸 추천해드리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모터사이클의 기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중에는 마운트로 걸어서 장착을 할 수가 없는 기종들의 경우에는 일부 이제 카우를 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이 장착을 위해서 배선 같은 거를 이제 또 배치를 하다 보면은 맞아요. 뭐 연료 탱크 드러내고 시트 드러내고 카울 벗겨야 되고 막 이런 많은 작업들을 해야 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모터사이클을 잘 아시는 바이크샵에 가셔서 장착을 의뢰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부품들이나 이렇게 지금 뭐 구성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나 이런 것만 봐도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100% 맡기시는 게 낫고요. 옛날이랑 많이 다르고 요즘에는 전문가 손을 거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비용 조금 들더라도 확실하게 보장을 할 수 있고 나중에 뭔가 전자계통에 뭔가 트러블이라도 생겼을 때 안심하고 사후 처리 같은 것도 믿을 수 있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 역시도 정말 전문가가 아니시면 전문가분한테 장착을 하는 거를 저도 추천을 드리고요. 기술력이나 그런 것들은 이미 수년간의 소비자들 평가에 의해서 검증이 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뭐 경찰용 모터사이클에 장착을 해서 맞아요. 실제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네네네. 상당히 많다 보니까 품질만에 있어서는 뭐 입증된 모델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K3는 이렇게 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라고 보여드렸고요. 고급형 모델 K5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근데 K5는 이 패키징부터 좀 다르네요. K3랑 되게 고급스러운 자동차 무슨 튜닝 용품의 패키지를 보는 듯한 살짝 그런 느낌이고요. 고급형 모델 같은 경우는 렌즈를 겸하고 있는 본체에 렌즈가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그런 구성이고요. 이거를 이제 앞렌즈만 본체와 붙여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처리한 이유는 4K를 지원하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영상 기록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렌즈와 본체를 일체형으로 가져간 게 아닌가. 구성은 일단 패키징은 그렇게 비슷하고요. 마운트, 컨버터, 카메라 일체형 본체고요. 아까 K3는 기억나시죠? 렌즈가 2개가 있고 본체가 따로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던 거. 카메라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전체적인 구성은 뭐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품질 보증서가 안에 있어요. 제가 아까 K3 할 때는 못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뭐 제품명이랑 뭐 시리얼 넘버랑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만큼 사후 처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판매한 거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뭐 이노부의 뭐 어떻게 보면 약속 같은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요거를 장착하는 걸 또 저희가 이노부 쪽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BMW 모터라드 매장에서 GS 모델에다가 요거를 장착을 하는 거를 안내를 받아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게 허락을 받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요 소개는 좀 마쳤고요. 구경을 하러 좀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BMW 모터라드 가서 제품을 장착하는 거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그 사이에 우리 송지상 기자가 실제로 타고 다니는 모터사이클, 모델명이 뭐라고요? 하도 오래된 모터사이클이라. 이거는 혼다 VFR 1200X 크로스 투어러라는 모델이고 2012년에 네. 발매됐던 모델입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영상을 찍으려고 송지상 기자가 평소에 타고 다니는 모터사이클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4K를 지원하는 모델이죠. K5 모델을 이렇게 직접 장착을 했고요. 여기 지금 컨트롤부가 있고 GPS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 지금 그 후방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리던가요? 저는 최대한 이제 가공을 이런 카울 가공이나 이런 걸 좀 덜 하는 쪽으로 좀 협의를 해가지고 네네네. 3-4시간 정도? 고민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3-4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저도 그 모터라드에서 GS에 장착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다 뜯더라고요. 거의 차에 남기고 다 뜯던데? 저도 이번에 작업하면서 네. 탱크도 살짝 드러냈고 네. 뭐 이쪽 후면부 쪽 카울 같은 경우에도 뭐 배선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배선을 밖으로 드러나게 장착을 할 수는 없잖아요. 보기에도 안 좋고 진동이나 뭐 바람 영향 때문에 흔들리다 보면은 이게 단선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최대한 이 배선들을 안으로 집어 넣는 과정들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다 많이 분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웬만하면 직접 하시기보다는 수리점 가셔서 이렇게 의뢰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네. 자, 장착을 하고 실제로 타봤잖아요.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어때요? 저는 대단히 화질 면에 있어서는 정말 만족스러웠던 게 가로 1920에 세로 1080 픽셀 이게 결코
뭐 모자라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뭐 유튜브 뭐 휴대폰으로 볼 때 일반적인 영상들 기준에서 가장 높은 해상도로 나오는 게 1080p 기준으로 이게 많이 재생이 되는데 그것만 해도 저희는 상당히 화질 좋네, 깔끔하네. 물론 이제 용량의 압박은 있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정도인데 4K는 그거보다 가로 2배, 세로 2배 픽셀이 더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화면에 담기는 영상들 뭐 특히 이제 또 이거 같은 경우는 고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영상 기록의 목적으로도 쓰신다면은 뭐 그렇게 사용도 가능하시겠지만 가장 주 목적은 도로에서의 그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정보를 기록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기록된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의 번호판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해상도가 낮아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조금 접어도 되지 않을까. 워낙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영상을 다시 되돌려 봤을 때 무난하게 번호판 식별이 다 가능할 정도로 뭐 영상 화질이 상당히 좋아서 저는 이 앞으로는 블랙박스도 4K 시대가 넓게 펼쳐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송재상 기자가 실제로 출퇴근하거나 뭐 이렇게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이제 움직이면서 찍은 영상들을 보면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찍어온 파일들을 좀 볼까요? 자, 이게 어떤 영상이죠? 저는 출근하는 길에 이제 마포대교를 건너가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보면은 옆으로 지나가는 차들 번호판도 이제 지금은 영상이니까 할 수 있지만 이걸 이제 프레임 단위로 끊어가지고 보면은 충분히 식별 가능한 정도. 정지 화면으로 이제 봤을 때 예. 뭔가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이렇게 뭔가 식별하기 위한 자료는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물론 이제 모터사이클이다 보니까 진동에 대한 부분은 좀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뺀 화질이나 이런 것들 특히 정지했을 때 이런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4K는 4K다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확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신호 때문에 서서 거의 정지 화면 가깝게 비슷하게 이제 가면 정말 선명하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간 주행은 봤으니까 예. 야간 주행을 한번 볼까요? 퇴근하면서 이제 해가 거의 졌을 무렵 지금 보면은 어두컴컴하게 느껴지는데도 그렇다고 뭐 영상의 식별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다른 배달용 모터사이클 번호판이 숫자까지 되게 또렷하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행 중인데도 저렇게 보일 정도고요. 주행 중인데도 다 보이고요.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야간 이렇게 화면 보면 막 빛 갈라지고 막 반사되고 막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번호판이나 그런 걸 식별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거는 뭐 거의 그냥 캠이네요, 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노브 K5에 사용된 시모스 센서 이런 영상 기록된 정보들을 데이터로 전환해서 이제 저장 장치로 전송하는 이 시모스 센서가 최근에 가장 영상 장치 쪽에서 치고 나가고 있는 소니의 그 엑스모어 스타비스에서도 그 최신 제품인 415 센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 이 스타비스 센서라는 게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 CCTV라는 거는 저희 카메라와는 좀 다르게 거의 고정된 설정으로 낮부터 밤까지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다양한 광량, 빛의 양에 대해서도 대응이 모두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시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녹화된 화면들을 안정적으로 데이터로 전송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쪽 시모 센서 분야에서는 지금 2019년 기준으로도 세계 1위라고 하니까요. 좀 이 정도로 우선 화질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거는 그날 장착하고 찍은 날이 아니고 다른 날의 야간인가 봐요? 따로 이제 퇴근 후에 시간을 내서 서울 쪽 라이더분들 잘 아실 만한 부각 스카이웨이 보통 이제 야간에 이렇게 영상들을 찍은 걸 보면 대단히 노이즈가 좀 많이 끼고 그래서 좀 보다가 되게 거북스럽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노이즈도 없어서 좀 처음에 저도 되게 많이 놀랐고요. 지금 아까 저희가 장착하고 돌아오던 날 찍었던 건 사실 저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완전 야간 부각 스카이웨이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밝은 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야 주행, 야간 주행에서도 충분히 블랙박스가 가져야 할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괜찮은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야간까지 봤으니까 후방을 좀 볼까요? 근데 후방 같은 경우는 앞에 장착되어 있는 4K 대신에 K3에 장착되어 있는 1080p
네. 그 정도의 화질로 찍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소면을 한번 볼까요? 근데 확실히 이 가로등이나 이런 걸 보니까 차이가 나긴 나네요. 그래도 지금 이게 블랙박스가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결코 해상도가 낮은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사고가 나고만 했을 때 앞에 부분 카메라에 의존하고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앞부분에 조금 더 이제 해상도를 높이고 뒷부분은 조금 낮췄다고 하지만 그게 1080p나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송지산 기자가 찍어온 영상들을 다 보면서 저희가 좀 이 화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가면서 좀 뭐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얘기를 할 부분이 좀 있기는 하죠. 화질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지만 네. 또 이 모델에 적용된 쉽게 말하면 무선 통신 기술 역시 이거는 모터사이클용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블랙박스까지 통틀어서도 이노브 P5 모델이 최초라는 거. 바로 5G 와이파이가 지원이 된다는 거. 아마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도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모델은 있지만 아마 이 5G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모델은 저희가 자료 조사할 때까지는 없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파일들의 크기가 커지고 그래서 어떤 거 전송을 하거나 바로바로 확인을 하거나 할 때 좀 더 빠른 속도의 무선 전송 기술들이 있으면 좋겠죠? 이게 지금 앞은 4K, B는 1080p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 카메라로 찍은 영상 기준으로 이게 1분 단위로 끊겨서 저장이 되는데 파일 하나당 약 한 200메가 정도 기록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께 이 촬영한 영상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영상을 뺐잖아요. 파일 한 개당 걸린 시간이 약 한 5초에서 6초 정도. 어떻게 보면 이 5G를 탑재한 거는 이 고해상도 블랙박스에 있어서는 좀 당연한 부분이다. 특히 또 모터사이클용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외부로 노출시켜서 다는 쪽이면은 그나마 이제 여기 안에 삽입되는 마이크로 SD를 탈거해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카울 안쪽으로 매립해서 장착하는 경우라면은 메모리를 꺼내기 위해 카울을 분리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기능을 탑재한 거고 해상도에 맞춰서 이번에 5G 와이파이를 탑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도 전용 앱으로 네. 이렇게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에서 뭐 바로 보기라든지 뭐 그렇죠. 전송이라든지 뭐 파일의 이동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게 또 지원을 하고요. 뭐 또 원하신다라면은 지금 여기에 4K를 지원하지만 나는 굳이 4K까지는 필요 없고 뭐 1080p 정도면 충분해. 대신에 좀 프레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다라면은 그 스마트폰 이노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에 와이파이로 연결하고 설정에 들어가셔서 해상도를 조금 낮춘 대신에 프레임 수를 더 많이 그냥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설정 변경이 가능하죠. 그리고 저희가 그 처음에 구성품들을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마이크가 있었어요. 네. 예, 마이크는 여기 지금 요 뒤쪽에 단자를 이렇게 외부로 빼놔서 네. 필요할 때마다 내가 이제 유선 마이크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기 성향에 맞춰서 활용을 하는 거니까 분리형 마이크가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점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품 설명부터 장착, 활용, 결과물 좀 봤고요. 이노브의 가장 상위 모델을 할 수 있는 K5 모델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직접 써본 송지산 기자가 결론을 마무리를 한번 내줘봐요. 뭐 차는 요즘에 그냥 차 사면 기본적으로 블랙박스는 무조건 달고 들어간다 라는 인식도 있고 심지어는 제조사에서 뭐 기본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놓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죠. 보편화가 됐잖아요. 모터사이클도 이제는 그런 사용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용도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화질의 제품을 원하신다라면은 이 이노브 K5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그러면 그 이노브에서 제일 상위 모델이라는 K5 직접 장착을 해서 결과물 보면서 얘기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 드리면서 좀 영상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마세요. 그 사고 한 번의 사고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마무리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드TV 이상재 송지산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